지난번 시간의 내용들은 모두 클리어하셨나요? 자, 인공지능으로 음성인식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음성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음성 데이터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음성인식 그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어떤 것이 좋아지는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이란 기계가 사람의 말소리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문자로 출력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컴퓨터에게 나 지금 친구랑 저녁 먹으러 왔어 를 말한다면, 기계는 이 음성을 분석하여 인식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나 지금 친구랑 저녁 먹으러 왔어 라는 음성인식의 결과를 문자 언어로 적어줍니다.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은 대표적으로 LG의 ThinQ, 애플의 Siri, 사람의 말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음성인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 과정이 필요한지 인간이 언어를 배우고 인식하는 과정을 빗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 문장을 들려주고 그것이 무슨 문장이었는지 글로 작성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보고 계신가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영어를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받았어야 한다니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막막하죠?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상상 속 인물의 선생님이 되어 성공적으로 문장을 받았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자, 이 막막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라는 음성,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럼 영어라는 음성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어 문장을 듣게 된다면 언어라기보다 그냥 아무 소리, 외계어를 듣는 것처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를 이미 잘 훈련해서 한국어 소리에 익숙한 우리가 어떤 한국어 문장을 들었을 때 저건 서울 표준어네, 저건 어디 사투리네 라는 식의 인식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문장도 자주 듣고 훈련이 된다면 저건 영어야 혹은 저건 영어가 아니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라는 음성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어 음성에 대해서 자주 듣고 훈련함으로써 영어 음성에 대해 익숙해지는 과정을 음성인식에서는 음향 모델 또는 어쿠스틱 모델을 훈련한다고 하며, 이렇게 음향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특정 언어에 존재하는 모든 음소를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소란 한국어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자음과 아, 야, 어, 여와 같은 모음, 영어에서는 A, E, I, O, U로 구성된 모음과 B, C, D와 같은 나머지인 다음과 같이 가장 작게 쪼개진 소리 단위를 말하며, 이러한 음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문장을 들어봄으로써 배웁니다. 단순히 독립적인 음소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소들의 변이형까지 학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A라는 모음은 보통 아라고 발음을 하지만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그 발음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애플이라는 단어에서처럼 P 옆에서 쓰일 경우에 에라고 발음하고, again이라는 단어에서처럼 G 옆에 있을 경우 어라고 발음합니다. 이처럼 한 음소의 발음 변형은 그 음소 주변에 어떤 음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아 모음뿐 아니라 모든 영어의 모음과 자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음소를 배우고 익히다 보면 한국어와 겹치는 음소도 배우겠지만 R과 TH와 같은 영어에서만 존재하는 음소들도 훈련하고, 이를 통해서 영어스러운 발음이나 억양을 학습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영어 문장을 들었을 때 저건 영어 문장이네 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아까 상상 속의 대상이 음향 모델을 잘 훈련했다면 좀 전에 막막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반의 준비 과정을 끝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소리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동안에 배웠던 소리, 즉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나열하는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단어의 자연스러운 나열이라는 것은 특정 단어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의미상으로나 문법상으로 어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핸드폰을 땡땡이라는 문장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저 땡땡에 들어갈 자연스러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샀다, 켰다, 켠다, 주었다, 판다 등의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이 들어갔을 때 저 문장은 어떤 한국인이 봐도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먹어, 찼어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문법상으로는 목적어 다음으로 동사가 왔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매우 어색하기만 하죠. 왜냐하면 밥을 먹는다면 모를까 핸드폰을 먹는다는 것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매우 극히 드문 일이고, 내가 핸드폰을 발로 찬다라고 표현하는 일 또한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핸드폰 강도를 테스트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발로 지속적으로 찬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는 핸드폰을 찼어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핸드폰을 샀어 라는 문장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핸드폰이라는 단어는 찬다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처럼 이러한 단어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음성인식에서는 언어 모델 또는 랭귀지 모델을 훈련한다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 결합 규칙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 습득은 같은 한국어를 듣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훈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후식으로 케이크가 먹고 싶어서 우리 다크와즈 케이크 먹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이를 다 구워진 케이크 라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크와즈 케이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것이고, 이를 대신해서 다크와즈라는 단어의 소리와 최대한 비슷한 다 구워진 이라는 새로운 조합으로 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림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전공이나 각자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언어 모델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화장품과 관련된 언어 모델을, 그림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림과 관련된 언어 모델을 훈련했다고 할 수 있죠. 이때 이 둘에게 크림 줘봐 라는 문장을 들려준다면 화장품 관련 언어 모델이 있는 사람은 바르는 크림이라고 인식하고 여기 크림이라고 하면서 크림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림 관련 언어 모델이 있는 사람은 크림보다는 그림이라는 단어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크림을 그와 비슷한 소리인 그림으로 인식하고 여기 그림이라고 답하면 그림을 줄 확률이 높겠습니다.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 조합이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까지 들려드린 것들을 종합하자면 음성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에 주어진 영어를 듣고 문장으로 적어내기는 이 둘을 올바르게 훈련했다면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 속의 인물에게 주어졌던 문제를 기계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방법은 바로 베이즈 정리를 통해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기계에게 음성인식을 훈련시키려면 어떤 음성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어떤 문장이라는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하며, 이때 기계에게 주어지는 음성은 이전에 배웠던 것과 같이 오디오 파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파형을 보고 이게 무슨 문장인지 맞출 수 있나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각 문장에 등장하는 음소들을 특정 조건으로 주고 그 음소들의 파형을 보여주면서 음향 모델을 학습하게 되며, 이는 베이즈 정리에서 likelihood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 라는 모음을 보여주고 이 음성의 파형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모든 음성에 대해서 훈련시키면 음향 모델이 완성됩니다. 언어 모델의 경우 뉴스나 소설 같은 자료를 통해 각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학습해 나갑니다. 이때 하나의 단어 확률만 보면 언어 모델에서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결합을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2개, 3개 단어의 연쇄를 두고 그 단어 연쇄의 등장 횟수를 학습하며, 이는 베이즈 정리에서 prior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면 언어 모델이 완성되죠. 이렇게 각각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즉 우리가 목표한 음성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성인식 모델이 완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음성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음성인식에 사용되는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수학적 기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음성인식이 인간이 언어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비슷하게 훈련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사용되냐?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수학적 기법으로 확률적으로 학습해내는 것이 아니라 R라는 데이터를 여러 소리로 잔뜩 주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모두 미션 클리어 하시기 바랍니다.